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울감에서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냐, 나도 뭐 엄청난 큰 뜻을 가지거나 좋은 성과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능력들을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동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병원도 운영하면서 YD 퍼포먼스라는 인지행동 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지행동 치료를 쉽고 편하고 효과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그리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사임당 촬영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인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면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일단 사람들이 감정을 조절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 또는 이 감정에 대해서 훨씬 더 편안해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외부 자극에 좀 덜 흔들림으로써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불안해서 또는 긴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공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들을 잘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되면 이 집중력이나 인간관계나 판단력, 기억력,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감정을 조절하면 없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나의 어떤 기능들을 회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감정 조절이 원래 잘 안 됐던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능력을 축소해서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작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감정 조절을 잘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울감에서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냐, 또는 나도 뭐 엄청난 큰 뜻을 가지거나 엄청나게 이런 어떤 좋은 성과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감정을 조절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능력들을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정신의학에서는 근거 기반의 어떤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들을 하는데,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감정 조절의 핵심이에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는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결국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어떤 단순한 인지 모델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는데 불안하고 긴장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 카메라나 이 상황 자체가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잘 얘기하지 못하면 어쩌지? 또는 실수하면 어쩌지? 또는 뭔가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면 어쩌지? 라는 제 생각,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 때문에 불안과 긴장 반응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은 자기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발생시키는 생각을 찾고, 이 생각이 왜곡돼 있다면 왜곡돼 있는 것들을 교정하는 과정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생각, 감정, 행동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지금 잠깐 예를 든 것처럼 제가 이 촬영장에서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 불안한 상황, 중요한 촬영이다, 아니면 중요한 면접이다, 중요한 발표라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들, 불안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들, 이거 내가 저 사람이 나의 발표를 형편없이 생각할 거야, 또는 내가 실수하면 이 발표는 끝이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불안한 거고,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회피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촬영을 일찍 접는다든지 아니면 핑계를 대고 안 온다든지 피하는 반응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불안과 관련된 생각과 반응, 행동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신체적인 반응들, 가슴이 두근거린다, 식은땀이 난다, 손발이 저리다, 이런 반응들까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사건과 그 다음에 이 반응 사이에는 우리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게 되는데, 그럼 이거를 다루는 방법들은 내 생각을 찾아야 된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늘 불안한 반응이 생길까? 내가 친구들과 마주했을 때, 또는 낯선 사람과 마주했을 때 내가 무슨 생각들을 자주 발생시켜서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냐를 찾기만 찾으면, 이거를 바꿔주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고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불안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0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발표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또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을 잘 맺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안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긴장하고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뭐 한 1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뭐 약간의 긴장과 약간의 설레임을 느끼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들을 마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9점에서 10점 정도의 어떤 많은 양의 불안과 긴장 때문에 회피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뭐 실수하거나 이런 반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나의 그 핵심적인 생각들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혼자 연습하는 방법이 있나요? 인지행동 치료를 보면 라이팅 세라피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세요? 딱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냥 불안한데요?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써보다 보면 이게 좀 보이는 거죠. 패턴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연애 상담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상담들은 잘 해주잖아요. 근데 내 거는 안 되는 이유가 감정에 압도되어서인데, 우리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기만 하면 분석하고 누구나 솔루션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들을 쓰고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도 실제로 계속 쓰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이 구조화된 틀에 따라서 계속 쓰다 보면은 요런 패턴들이 있네,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고요. 이게 혼자서 쓰면 되게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되게 편하게 패턴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거는 혼자서 자율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가까운 전문가나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인지행동 치료를 경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희 이제 환자분들도 치료하면서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게, 저는 뭐 40년,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바꾸는 게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일단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꾼다는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모든 생각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을 바꾸는 거 아니고 일단 특정 생각을 바꾸고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포커싱해서 보면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신경 경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 특정 생각과 행동을 반복할 때 신경 전달 체계인 신경 경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 이제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발생되도록 이제 신경 경로가 형성돼 있다고 하면, 의도적인 노력을 거쳐서 이걸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물론 쉽지는 않죠. 우리가 막 산길을 갈 때 등산로 누구나 밟아서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던 길로 무의식적으로 가게 돼 있는데, 뭐 수풀이 있고 저 길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불편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힘들겠죠. 근데 의도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만 가다 보면 이제 이 길이 예전의 길보다 더 편해지고 훨씬 더 효율적인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이 얼마냐? 이게 그 습관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은 한 평균 66일 정도 걸린다고요. 사람에 따라 편차는 되게 큰데요. 대충 한 66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8주에서 12주 정도의 어떤 프로토콜을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60일 정도는 정말 의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정도는 하고, 그 다음 한 달 정도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 그래서 한 90일 정도는 꾸준히 하면 이 감정의 패턴이나 생각의 패턴들이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기 쓰는 등의 행동이 우울증 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그런 어떤 감정 일기 같은 것들을 뭐 저도 저희 가족들이랑 매일 하고 있는데, 정말 짧게 합니다. 한 5분 정도? 5분 정도면 하고,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초등학생이랑 뭐 유치원생인데 그 친구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엄청나게 깊은 수준을 적는 건 아닌데, 그냥 매일 내가 무슨 생각했고 무슨 감정을 느꼈고 어떤 식의 해석들을 하는지를 그냥 가볍게 쓰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우울 말씀 주셨는데, 우울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기에 내가 뭐 어떤 영향 때문에 우울한지에 대한 패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호르몬의 주기에 영향을 좀 받네, 또는 나는 안 좋은 사건이 있고 한 2, 3일 정도는 힘드네, 또는 나는 뭐 잠을 못 잔 날은 좀 더 다운이 되네, 또는 내가 어떤 뭐 운동을 몇 번 했더니 이 우울한 것들이 회복이 되네, 이런 나의 어떤 빅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생각 때문에 이 우울감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인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어떤 생각들을 어떤 패턴대로 하는지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막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언을 막 할 수 있어. 내 스스로에게. 아, 이건 좀 아니지. 아, 이거는 좀 안 해도 되지. 버려야 될 생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패턴만 정확하게 인지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을 없애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 건가요? 없애면 안 되는 거죠. 그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불안이도 있고 까칠이도 있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없어지면 예를 들면 불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제가 불안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지각하거나 아 오늘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노, 뭐 우울, 불안, 긴장,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필수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과도해지는 게 제일 문제인 거니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잘 줄이면서 조절할 건지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감정만 계속 있는 것도 사실은 더 문제예요. 매일 행복만 느낀다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 잘 조율할 건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상대의 말과 표정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에 아무래도 인간관계를 할 때,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이 어떤 조화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타인의 평가도 중요하고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너무 우리가 좀 섬세하게 신경 쓰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묘하게 어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캐치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거기서 더 해석을 하면서 추측을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인지 오류에서는 독심술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직장에서 만났는데 저 사람이 표정이 오늘 평소와 조금 달라. 평소에는 웃으면서 나한테 막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이 오늘은 무표정으로 멍하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또는 내가 뭐 지난번에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줬나?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독심술의 오류라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상황에서 잘 넘어가거나 그냥 뭐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 분리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나는 신경 쓰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그 다음에 인정 욕구도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약간의 반응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루 종일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늘 지치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관계가 더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관계가 손해는 안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인간관계가 좀 위축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분들이 대인관계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기준들이 좀 높거든요. 그 기준이 높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높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사실 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기준들이 되는 거죠. 나는 이만큼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배려하고 내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뭔가를 바라지 않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나는 이만큼을 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상실감이나 실망을 가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뭘 한 거지? 난 이만큼 생각해서 이렇게 해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그러지 않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이 어떤 관계에서 가져오는 불편감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계도 좀 더 이쁘고 완벽한 관계가 진정한 관계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잘 지내다가도 약간의 트러블이 있거나 어떤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은 불편한 순간들이 오면 막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안 되거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면 단절을 선택합니다. 이제 도 아니면 뭐 이런 거죠. 정말 좋은 내 편, 정말 진정한 친구 아니면은 그냥 아예 내가 차단하는 게 더 좋겠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오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갈등이나 불편감이나 또는 내가 인풋을 이만큼 했는데 아웃풋이 생각보다 조금 적게 되면은 이 부분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단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절을 하게 되면은 점점 관계가 위축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대인관계가 힘든 분들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요령이 있나요?
1번은 이 어떤 불편함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마우스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갈등이나 어떤 불편함은 생활 기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앨 수 없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생활 기스나 어떤 약간의 불편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이걸 안 발생시키려고 하면 안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우스를 쓰지 않는 방법이 생활 기스 없이 이걸 깔끔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부딪히고 갈등을 생기고 거기서 또 회복을 하면서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또 서로 맞춰가는 과정들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주의가 있거나 어떤 대인관계에서 딱 경직된 사고를 가지신 분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커플이다 아니면 뭐 어떤 부부다 아니면 어떤 뭐 직장에서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막 노력하다가 안 되면은 우리는 첫 단추가 잘못 닫혔어. 안 돼. 우리는 앞으로도 이건 조정해도 안 될 문제야. 그냥 깔끔하게 우리는 분리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물론 잘 맞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맞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어떤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깎이면서 맞춰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민감도가 높아서 약간의 깎임도 또는 약간의 갈등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관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축구로 치면 축구 선수들이 몸싸움 싫어하는 거랑 똑같죠. 내가 축구를 잘 해야지 경기를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주 이쁜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불편함을 피해가거나 회피하는 패턴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야 되는 첫 번째가 결국은 이거를 인정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과 바꿀 수 있는 영역을 나눠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지 않는다. 그건 저 사람의 특성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안 바뀌어. 그러면은 우리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서 조절할 수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찾아서 조율해서 거리들을 조금 조절할 수는 있겠죠. 좀 안 맞는 사람이면 거리가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좀 잘 맞는 사람이면 친숙하게. 근데 이 거리라는 것도 우리가 인생으로 봤을 때는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시기도 있고 조금 소홀해지고 멀어지는 시기들도 있는데 이게 고정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을 다 차단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인간관계가 다 절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연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좀 더 유연하게 돼야 된다. 요거를 조금 더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노년에 오래된 친구와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친구 관계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이 모두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20대 때는 똑같았는데 이제 40, 50대에 가면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충돌하거나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그 사람들과 지금은 또 다르지만 나중에는 또 같이 비슷한 것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에서 말을 잘 못해서 대화가 조금 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갈등이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 때문에 내가 뭐 지역이 떨어져 있다 또는 여러 가지 자녀들 또는 직장들의 문제들로 자주 만나지 못해서 소원해진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그게 이제 지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노력하면 되는데 이것도 어떤 관계가 계속 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늘 초조하고 뭔가 내가 상실감을 가진 것 같고 그 친구와의 관계가 절단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사실 뭐 우울하게 보이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관계, 친구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들이 거리들이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관계들도 조금씩 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 결국은 이 변화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끈이 연결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끈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끈의 정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안 맞다고 해서 다 끊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심리적 유연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돌림, 상처 등의 인간관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게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의 따돌림이나 이런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또는 내가 첫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받았던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지금 요 상태를 바꿀 수 없다, 변할 수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뭐 실제로 그 상처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수술하는 것처럼 도려내거나 없애거나 뭐 최면처럼 레드선에서 없앨 수 있거나 그런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는 이제 좋은 경험이나 어떤 중립적인 경험들을 계속 쌓으면서 희석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커피잔에 깨끗한 물을 제가 담아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잉크가 딱 떨어져서 거기에 잉크가 쫙 퍼져버려. 그럼 이 물을 어떻게 해야지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물을 비우거나 이 컵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물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희석돼서 원래의 상태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면 상처를 받아서 트라우마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좋은 인간관계를 경험하거나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내 기억 속에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어떤 우울감이나 상처들이 막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근데 이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보다 더 과도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만 줄여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다가가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의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대인관계에 상처받았는데 중학교 때 따돌림 받아서 힘든데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내가 인싸가 돼야지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적어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첫 수업에 들어갔다면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친구랑의 관계를 지켜보는 것 또는 맺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되돌아봐야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저 친구들이 그냥 귓속말을 하고 웃고 있는데 나는 왠지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처럼 들려지는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니까 나랑 좀 더 무관한 이야기인 것 같다. 또는 나랑 관련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바라보면 거기서 이건 좀 너무 과하지. 내가 이 생각은 안 해도 되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계들을 맺을 기회들을 피하는 것들을 줄이니까 새로운 경험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막 트라우마를 어떤 관계의 힘으로 새로 치유해서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저는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제가 가가지고 막 친구야 잘 지내자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피하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그런 기회들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생각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냥 이 관계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버티기만 해도 그게 회복될 수 있다. 다만 개인마다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저한테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은 부모님입니다. 내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랑 관계가 약간 안 좋아. 그래서 애가 맨날 집에 오면은 대화를 거부하고 방에만 들어가고 또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걸 잔소리로만 듣고 뭐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밑에 직원들과 잘 지내려고 조언도 해주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제 직원들이 도망가고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딱 한 가지만을 뽑으려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거나 그 사람이 도망가는 만약에 원인이 된다면 일단 그거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들을 그 친구가 오해를 해서 잔소리로 많이 여긴다.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걱정이 많고 혼만 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특정 영역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를 줄여보는 거죠. 그거를 줄여보면 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 수 있고 그럼 거기서 이제 소통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더 좋은 거가 뭐 있지? 대화의 기술자들을 불러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매일 티타임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뭐 마치 내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싶은데 지금 요리 재료는 너무 많은 거예요. 전복도 있고 김치도 있고 된장도 있고 막 그런데 막 너무 많이 넣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에 본연의 맛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뭘 빼야 될지를 생각해서 그것만 좀 빼보면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하시면 훨씬 더 관계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